안녕하세요. 유튜버 금자탑입니다. 오늘은 정말 애증의 종목 휴머니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바이오 관련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 공부하는 데 힘든 점이 많았지만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투자에 앞서 서두르지 마시고 돌다리도 35번 두들겨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9월 미국 FDA는 휴머니젠이 요청한 렌질루맙의 긴급 승인 신청에 대해 디클라인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직후 주가가 약 60% 이상 대폭락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각 스테이지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렌질루맙은 우리 몸의 면역 물질 사이토카인을 과하게 분비되게 하는 GM-CSF의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원래는 카티 치료가 유발하는 치명적인 부작용 CRS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가 코로나 중증 환자에서 동일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발견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한 약물입니다. 약물의 타겟층은 빨간 박스 부분인 중증 입원 환자 대상이 타겟입니다. 최종적으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초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빨간 박스 내에 해당하는 중증 이상 환자에게 투여하여 스테이지 3에서 나타날 CRS, 즉 염증성 과잉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보자면 각 단계별로 왼쪽이 현재 검토 중, 오른쪽이 승인되어 시판되고 있는 약품입니다. 면역 조절제 최상단 빨간 박스 부분의 휴머니젠이 이렇게 승인 후 오른쪽으로 넘어오길 기대하면서 최대한 사실 기반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투자 포인트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물의 효능입니다. 약물의 효능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임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임상 3사 후 p-밸류 값을 참고하였는데 그럼 p-밸류가 무엇이냐? 약에 대한 효능이 우연으로 나타날 확률입니다. 휴머니즈는 지난 5월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나온 p-밸류 값이 바로 0.0365, 약 3.6%. FDA는 1차 엔드포인트의 통계적 유의미를 5% 미만으로 규정 짓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p-밸류는 약효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미국 FDA는 5% 미만은 유의미한 값으로 인정해주며 5% 이상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럼 효능은 유의미해. 좋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신약 승인을 위해 설계를 하고 약효에 유의미한 근거를 쌓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스몰팜의 비애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절차이며 그래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GM-CSF입니다. 해당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면역 체계의 반응 자료입니다.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호스트 셀을 자극해서 GM-CSF를 분비케 하고 이로 인해 각종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파란 박스 부분이 GM-CSF가 작용하는 부위이고 면역 반응 체계에 초기에 작용하면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각종 염증성 물질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염증성 물질이 초록색인 인터루킨과 TNF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이토카인 스톰은 염증성 물질인 인터루킨과 TNF로 유발되고 치료제 역시 해당 인자의 억제제들입니다. 하지만 위의 그림과 같이 면역 반응 초기 경로에 해당하는 GM-CSF를 차단하면
광범위한 면역 반응이 억제될 것이고 최종 경로의 인터루킨을 억제하는 약물보다 범용성 면에서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GM-CSF 억제제는 여러 회사가 도전하였지만 이렇게 유의미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건 휴머니젠의 렌질루맙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미 국립보건연구원 NIH에서도 GM-CSF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이토카인을 유발하는 인자에 대한 해석이 기존의 인터루킨 계열에서 GM-CSF가 좀 더 상위 차원에서 관여한다는 연구가 지속 진행 중이며 특히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영국은 GM-CSF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열린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매출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머니젠은 현재 영국에 긴급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월 1일 영국 식약처에 모든 모듈 제출을 완료하였고 심사 기간은 평균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롤링 리뷰 검토를 시작하였지만 이건 승인에 유리한 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사용 승인입니다. 하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입원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NIH 후원으로 액티브 5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임상 실패가 아닌 긴급 승인에 대한 거절일 뿐인데 낙폭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향후 휴머니젠이 발표한 의지를 보자면 영국의 승인 및 매출 발생, 그리고 미국의 긴급 승인 재신청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카티 시장에 대한 잠재력입니다. 카티에 대한 설명까지 하자니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필요시 댓글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카티 시장은 향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혈액암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고형암의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티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스톰을 휴머니젠의 약물로 케어할 수 있을 거라 합리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며 또한 급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인 GVHD에도 렌질루맙이 쓰일 수 있어 다양하고 밝은 미래의 파이프라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휴머니젠의 렌질루맙은 잠재 능력이 큰 GM-CSF 억제제이며 이는 광범위한 사이토카인 스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긴급 승인이 꼭 나길 바라며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장기로 카티 시장까지 볼 수 있기에 휴머니젠은 우리의 종목으로 선택하기에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휴머니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이 리턴을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항상 돌다리를 35번 두드려보는 습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유튜버 금자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